자, 예를 들어서 30비트 명령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30비트 명령. add. 명령어도 외우기 굉장히 쉽어요. 어셈블러가. 805 이런 막 되게 복잡했죠. 그죠? 어셈블러가. 그런데 R 명령은 어셈블러가 굉장히 외우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R0, R1, R2. 짐작됩니까? 뭐 일단 더하라는 명령이겠죠. 그죠? add니까 더하라는 명령이에요. 자, 어떻게 더하겠어요? 짐작. 저 명령을 보면 다 이해가 되죠? 자, 뭐 어떻게 하라는 거겠어요? add. 레지스터가 16개 있죠? R0에서 R15까지. 자, 그러면 자, 레지스터 3개 주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게? 짐작. 추측이 거의 가능하죠? 어떻게 하라는 명령일까요? 뭐 더하는 걸까요? 항상 ARM에서는 요게 다 데스티네이션이에요. 항상 첫 번째 나오는 게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 항상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소스 레지스터입니다. 소스 레지스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의미는 R0의 결과를 갖다가 넣어달라, 그죠? 뭐 해서. 요 소스 두 개를 더해서. R1, R2를 더해서 그 더한 결과를 갖다가 R0 레지스터에다가 집어넣어라. 그죠? 이미. 그죠? 기억하기도 쉽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명령어를 하게 되면 지금 레지스터가 3개나 필요하니까 32비트 명령어로 만들어야 돼. 명령어가. 왜냐하면 이 지금 오퍼랜드만 하더라도 지금 3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비트가 필요해요? 레지스터를 디코딩 하는데 몇 비트가 필요해요? 레지스터 디코딩 하는데 레지스터 16개 있으니까 몇 비트 필요해요? 4비트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레지스터 3개만 해도 명령어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럼 몇 비트가 필요해요? 레지스터 3개를 나타내면 4 곱하기 3이잖아요, 그죠? 12비트가 벌써 필요하죠. 조금만. 레지스터만 가지고 나타나는데 12비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퍼랜드가 3개가 되니까 30비트 명령어로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16비트 명령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벌써 요거만 하더라도 몇 비트예요? 12비트죠. 그럼 OP 코드가 4비트밖에 여유가 없잖아요. 이거 도저히 만들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6비트) 명령어는 요걸 갖다가 16비트 명령으로 우리 여러분들 그거 있죠? 데이터 압축하는 프로그램 있죠? 네? 데이터 압축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압축을 해가지고 30비트 명령을 16비트 명령으로 쫙 압축을 시키는 압축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오퍼랜드를 3개를 쓰니까 너무 비트를 많이 잡아보니까 오퍼랜드를 2개만 쓰자 이거죠. 그래서 R0, R1. 자, 이렇게 하면 요거는 어디서 오냐면요. 어떻게 압축을 시킨 거냐면 요거는요. 32비트 명령어 add R0, R0, R1. 자, 무슨 뜻이에요? 요게 지금 뭐죠? R0는 R0에다가 R1 더한 걸 갖다가 R0에다 집어넣죠. 그죠? 네? 요렇게 하는 걸 요렇게 표시하면 요거는 뭡니까? 요건 똑같이 R0는 요 R0에 요 R1을 더해갖고 그 결과를 R0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R0 플러스 R1.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요 두 개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죠? 일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32비트 명령을 16비트 명령으로 오퍼랜드 두 개만 쓰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퍼랜드 두 개 써갖고 30비트 명령을 16비트 명령 이렇게 압축을 시켜요. 압축. 그게 바로 sum 명령이에요. 16비트 명령을 만들었을 때 이게 이제 엄지손가락이 짧죠. 그죠? 16비트, 요거 나머지 손가락 30비트 명령이고 요거 하나만 짧으니까 16비트 명령.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다. 이거죠? 손가락 중에 엄지손가락이다. 그래서 sum이란 말이에요. 엄지손가락. 자, 그래서 콜텍스 M은 자, 이거는 콜텍스 A하고 R 시리즈죠. 요거는 16비트 명령, 30비트 명령 두 개가 공존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콜텍스 M은 아예 만들 때 sum 명령밖에 없어요. R 명령이 없어요. 16비트 명령으로 설계가 됐어요. 됐죠? 프로그래머를 R 명령, 요 시리즈에서 쓰던 30비트 명령을 전부 다 뭡니까? 16비트 명령으로 압축한 명령어만 허용이 돼요. 네. 됐죠? 콜텍스 M은 sum 명령밖에 안 됐어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자, 그러면서 콜텍스 M을 쓰다 보면, 야, 32비트 명령, 이 콜텍스 A 시리즈에 쓰던 사람이 이제 콜텍스 M으로 막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콜텍스 A 쓸 때, 되게 편했는데, 그 32비트 명령들이 뭐 파워풀한 기능을 가진 명령어가 되게 많았거든요. 거기에 막 익숙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조금 저가형 시스템 만든다고 콜텍스 M으로 갖다 억지로 밀어냈더니, 32비트 명령 쓸 때는 이거 편했는데, 야, 이게 좀 불편해. 그죠? 원성이 막 자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16비트 명령만 해갖고 했더니 너무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그러니 여기다가 16비트 명령에다가 다시 32비트 명령을 다시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16비트 명령을 돌리게끔 설계가 됐는데 여기다가 저 콜텍스 A나 R 시리즈에서 쓰던 30비트 명령을 갖다 다시 추가를 해요. 네? 다시 추가를 하면서 그걸 이제 이름을 이제 뭐라고 붙이냐면 sum2라고 합니다. 그래서 sum2 지금 나오는 M 시리즈는 sum2 명령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16비트 명령만밖에 없던 거에다가 30비트 명령 저걸 그대로 또 쏙 100%는 아니지만 거의 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는 A나 R 시리즈 쓰던 사람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또 집어넣어 가지고 sum2라는 이름을 이제 붙였어요. 그래서 sum2는 뭐냐면 콜텍스 M에서 돌아가는 16비트 명령에다가 30비트 명령 두 개가 다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콜텍스 M에서 뭐 누가 프로그램 짠 걸 보셨을 때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아까 얘기했죠. 16비트 명령은 보통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R2, R3 이렇게 하면 R2에 R2 플러스 R3 그죠? 이렇게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30비트 명령이 요거는 이제 sum입니다. 그럼 sum2에서는 어떻게 할까? 대시. 그럼 sum2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sum2에서는 32비트 쓰던 게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add 뭐 R0, R1, R2 이 명령이 다시 실행이 돼. 32비트에서 쓰는 명령이 다시
자,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거 이제 sum2 명령이라는 거 갖다가 W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에 이렇게 요걸 붙여놓으면 요 놈은 32비트 명령어를 sum 모드에서 16비트 명령에서 32비트 명령을 돌리겠다. 이제 그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건 다 어셈블리 언어입니다. 어셈블리 언어. 근데 뭐 거의 다 요거 뭡니까? ARM 개발할 때는 어셈블리로 프로그램 짜는 것보다는 C 언어로 프로그램 짜기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C 언어로 거의 다 개발을 하시죠. 거의 뭐 부팅하는 프로그램 빼고는 거의 C 언어로 그냥 개발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거의 어셈블리 쪽에 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셈블리가 더 편한데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그냥 뭐 C 언어 프로그램 형태로 프로그램 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비트 명령하고 30비트 명령을 돌릴 때 아주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16비트 명령어는 16비트 명령 들어갈 때 뭔가 처리를 하잖아요. 더하고 빼고 이러면 뭐가 발생합니까? 캐리나 제로 상태면은 플래그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제로 상태에 도달했다. 캐리가 발생했다. 발로가 발생했다. 그죠? 오버플로가 발생했다. 그 플래그가 바뀌게 되잖아요. 자, 그럴 때 16비트 명령일 때는 플래그가 바뀝니다. 자동으로. 플래그들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16비트면 sum 명령 실행할 때는 뭐 캐리가 발생했냐, 뭐 그 플래그가 반영이 돼서 그냥 적극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30비트 명령어는 ARM 설계할 때 바뀌지 않아요. 뭐 더 했는데 캐리가 발생해도 캐리 비트가 세트가 안 돼요. 자, 그렇게 왜 그러냐면 32비트 ARM 명령 A 시리즈나 R 시리즈 설계할 때 컨디셔널 엑시큐션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러면 더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플래그가 바뀌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명령에다가 내가 컨디션을 줘야 돼. S를 붙여야 돼. S. 명령어 뒤에 S가 붙으면 플래그가 바뀝니다. 그래서 32비트 명령에서 내가 이 플래그를 자동적으로 바꾸고 싶으면 명령어 뒤에다가 suffix, 접미사죠. suffix s를 붙여. 그러니까 s가 안 붙은 명령어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플래그가 전혀 안 바뀌어요. 그래서 ARM 명령어 설계할 때 그렇게 했어요. s가 붙은 명령어, s가 안 붙은 명령어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s가 붙었을 때는 플래그가 바뀌고 따라서 저 16비트 명령어처럼 플래그가 반영이 되는데 반해서 32비트는 S라는 게 전미사죠. 전미사가 붙어야만 플래그들이 거기에 따라서 반영이 돼서 실행했을 그 결과가 반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더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아주 많이 쓰는 게,
move. move는 무슨 명령일까요?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로 값을 카피할 때 move 명령을 많이 씁니다. move R0, R3. 그러면 레지스터 R3 값을 R0에다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하는 게 move 명령, move.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많이 쓰는 명령이 LDR. 요건 아마 동영상에도 예제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LDR 레지스터의 값을 실는 거죠. 요건 로드 레지스터. 요거는 짐작됩니까? 이게 뭔지? 요걸 갖다 우리가 포스트 인덱싱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여기 나오는 값은 바로 뭐냐면 immediate 데이터입니다. 요게 바로 데이터 값입니다. immediate 데이터. 이렇게 해시가 붙어 있는 거는 바로 이게 값 자체예요. 값 자체. 해시가 붙은 거는 값 자체. 근데 이 immediate 데이터는 보통 몇 비트로 표시하느냐면요. 12비트, 12비트. 12비트. immediate 데이터는 12비트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12비트 이상의 값을 주게 되면 에러가 생기겠죠. 그죠? 내가 14비트 값을 여기 주면 12비트로 그냥 트렁케이션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ARM에서는 immediate 데이터는 12비트 이상으로 값을 주면 안 됩니다. 12비트, 최대 12비트 값으로 그냥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0진수로 123이라는 뜻이에요. 10진수. 요걸 갖다 16진수로 뭐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0x 23. 이러면 16진수로 23이라는 뜻이에요. 16진수. 이거는 그냥 10진수로 123. 10진수. 요거는 16진수. (12진수는) 뭐 하면 돼요? 0, x가 아니고 12진수는 0b. 예? 0b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약속이 돼 있죠, 다. 그 다음 10진수는 뭐 0d 이렇게 하는데 그냥 10진수일 때는 그냥 막바로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면 레지스터 R2에다가 실는데 어떻게 실느냐 하면요. R2에 R3에 있는 요거 의미가 뭐죠? 요 대괄호 요거에. 요 대괄호가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보통 공부할 때 저 갈로가 뭘 얘기할까요? 브래킷. R3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메모리의 내용이란 뜻입니다. content of memory. addressed by R3. 그러니까 메모리가 있으면 메모리 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메모리 번지인데 그 메모리 번지가 누가 가리키고 있어요? R3가 가리키고 있다. 그죠? 그래서 R3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에 뭔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32비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32비트, 데이터가 다 32비트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R3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에 32비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데이터가 이 R2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네? 로딩 하라는. 레지스터에 로딩 하는데 요 R3 레지스터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번지에 있는 그 값을, 32비트 값을 R2에다가 실으라 이거. 로딩 하라. 됐죠? 자, 그러면 요 1, 2, 3은 뭐냐? 그렇게 하고 나서 R3 값은 이제 뭡니까? 이제 요거 가르쳤죠? 그 다음에 R3를 요거 이제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자, 실었죠? 그리고 R3는 어떻게 바뀐다 이거죠? 현재 지가 가지고 있는 R2 값에다가 요 값을 더하래. 네, 요 두 가지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통 보면 요게 지금 단위가 4바이트 단위로 데이터 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통 뭐로 만드냐면 살을 보통 집어넣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 R3 번지가 가리키는 메모리 내용을, 요 내용을 어디로 옮깁니까? R2다 옮기죠. 그리고 살을 증가시키니까 다음 번지를 탁 가리키게 할 수 있죠. 그죠? 다음에 4바이트를 가리킬 수 있잖아요. 그죠? 요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요게 가리키는 내용을 또 받아들이고, 여기 자동으로 또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요걸 갖다, 루프를 갖다 250번 돌리면 250개 바이트를 갖다 동시에 착, 그죠? 옮겨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요게 이제 인덱스예요, 인덱스. 아, 요게 인덱스. 그래서 요걸 갖다가 indexed addressing mode라고 그래요. indexed addressing mode. 그죠? 왜 post냐? 먼저 데이터를 옮기고 그 다음에 요 인덱스 값을 뒤에 증가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post indexing이라고 그래요. post indexing. 그러면 프리 인덱싱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프리 인덱싱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조금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느냐 바깥쪽에 있냐 따라 갖고 아까처럼 예제를 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4로 할까요? 아까처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R2에 어떤 값이 들어오겠습니까? R2에 먼저 인덱싱 하죠. 그래서 R2에다가 4 더한 값 요걸 가리키죠. 그죠? 먼저 인덱스 값이 먼저 계산됐어요. 그죠? 그래서 요 값이 여기 있는 4바이트 값이 요 R2에 들어갑니다. R2에. 그죠? 그래서 저 안에 요 인덱스 정보가 요 브레이킷 안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브레이킷 바깥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포스트 인덱싱, 프리 인덱싱 이렇게 이제 명령어가 두 가지 종류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ARM 명령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푸시, 팝이 스택을 처리하는 명령이죠. 예를 들어서 푸시. 팝, 반대가 팝이죠. 스택에다 집어넣는 게 푸시. 스택에서 끄집어내는 게 팝이잖아요. 자, 그럴 때, 보통 보면 그냥 레지스터 하나 정도 이렇게 뭐 보통 다른 CPU에서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여러 개 레지스터를 스택에 집어넣는 명령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써도 되고, 한 개만 할 때, 또는 여러 개 명령을, 여러 개 레지스터를 갖다가 집어넣는 명령을 또 우리가 ARM에서는 지원해 줍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push, 세트, 레지스터 세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R1, R3, R6,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이렇게. 그 다음에 팝은 반대로 뭐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 레지스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어요. ARM에서. 그러니까 뭐 8비트 CPU에 반해서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죠? 명령어들이. 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걸 갖다 스택에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게 스택이라면 지금 이거 프로그램 스택 포인터 가리키고 있는데 자, 푸시니까 먼저 R1을 집어넣죠. 자, 그럼 이 R1에 있어야 스택 포인터 가리키고 있는데 R1을 집어넣고 스택 하나 감소시키죠. 그 다음에 R3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스택 포인트 하나 자동적으로 감소시키죠. 그 다음에 요거 의미가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R3, R4, R5, R6를 줄여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R4 들어가고 스택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R5 집어넣고 하나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R6 집어넣고 하나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PC 집어넣고 스택 감소. 스택에 이렇게, 이게 다 32비트입니다. 32비트씩 이렇게 딱 집어. 자, 스택은 이 방향으로 집어넣었죠. 이 푸시, 이쪽 방향으로 집어넣었죠. 팝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마지막에 넣은 것부터 차근차근 빼내는 게 팝이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방향이 이쪽이에요. 팝. 그러니까 뭡니까? 이 프로그램 카운터 내용이 어디로 들어가요? 링크 레지스터에 들어가요. 이게 링크 레지스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R6는 R6 그대로 들어가고, R5는 R5 그대로 복구가 되겠죠. R4, R3, R1. 그러니까 아까 가구에 있던 R1에서 R6까지 내용은, 그죠? 요 값은 그대로 그냥 아까 스택에 넣어놨다가 대피시켜 놨다가 다시 복구를 그대로 했죠. 근데 뭐만 지금 바뀌었어요? 프로그램 카운터 내용이 뭐로 바뀌었어요? 아, 이거 거꾸로 했네요. 링크 레지스터하고 PC 거꾸로 했네요. 요게 링크 레지스터고, 요게 PC. 요게 링크 레지스터고, PC.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스브루틴이나 인터럽트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되돌아올 복귀 어드레스가 어디에 대피된다고 그랬어요? 링크 레지스터에 대피시켜 놓는다고 그랬죠. 링크 레지스터 대피시켜 놓고
인터럽트나 익셉션 처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복귀할 때 뭡니까? 링크 레지스터 대피된 복귀 어드레스를 어디로 보냈어요? 프로그램 카운터에 보냈죠. 그리고 나머지 레지스터는 아까 스택에 대피 시그널 내가 다시 다 복구하죠. 그대로 복구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뛰어갑니까? 복귀 어드레스로 탁 뛰어간다. 그죠? 자동적으로. 저 명령 하나 실행하게 되면 서브루틴이나 인터럽트 처리하고 난데 요거 만나게 되면 복귀 어드레스로 탁 돌아가서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ARM에 있는 특수한 또 아주 뛰어난 우리 특히 인공지능 같은 거 구현할 때 많이 쓰게 되는 그 스티키 플래그라는 게 있는데, 스티키 플래그. 스티키 플래그. 그 이제 캐리, C, N, 요거 말고 C, N, 그 다음에 zero, 오버플로우, 그 다음에 Q 비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세츄레이션 비트입니다. 세츄레이션. 세츄레이션 연산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이해보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해보수로 뭐 4비트 이해보수를 가지고 3비트로 합시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3비트 이해보수로 우리가 값을 나타내면, 자, 000, 001, 010, 011, 그럼 요게 01, 2, 3, 그죠? 그 다음 100, 101, 110, 111. 자, 요게 지금 부비트죠. 부비트는 요건 얼마예요? 이해보수를 하면 여기 얼마죠? 100이면 요거 이해보수를 피하면 됩니다. 다시 001이니까 요거죠. 마이너스 뭐예요? 1, 2, 4, 마이너스 4죠. 예? 이해보수를 표현하면 요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요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3비트로 가지고 이해보수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값을 계속 증가시킨다고 그럽시다. 자, 0, 1, 2, 3. 자, 요게, 요 0이 있습니다. 000에 있는데, 3비트니까 3비트. 하나 증가시키면 어디로 갑니까? 001로 가겠죠? 하나 증가시키면 또 어디로 가요? 0에서 하나 증가시키면 1, 2, 3, 3까지 그대로 가죠? 그래서 000, 001, 010, 011. 그래서 다시 또 하나 증가시키면 여기로 가겠죠? 또 하나 증가시키면 여기로 가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 증가시키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하나 증가시키면. 마이너스 4로 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4로 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요 스티키 플래그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그 세츄레이션 연산을 하락하면, 이렇게 하고 요거보다 커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 한 개 증가되면, 요렇게 증가시키고 싶을 경우도 있죠. 그죠? 요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 최대값으로, 여기서 하나 증가시키면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게? 최대값이 그냥 요렇게 머물게.
세츄레이션이죠.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뭡니까? ARM에서는 이렇게 세츄레이션 연산을 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signed saturation 요걸 앞에다 수식어를 주고 뭐 더하라, 하나 더하라 뭐 이런 명령을 주게 되면 여기서 값이 증가되잖아요.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은 여기로 가죠. 그죠? 근데 어디로 가게? 그냥 최대값에 그냥 머물게끔 세츄레이션 연산을 갖다가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ARM에는. 그 다음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이너스도 하나 증가시키면 여기로 가잖아요. 그죠? 요걸 증가시키면 여기로 가야 될 게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츄레이션. 그래서 결국 이렇게 연산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요게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그러면 값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출력이. 요렇게 가다가 세츄레이션 발생. 요렇게. 그 다음에 뭐야? 요게 정상적인 궤도에 있을 땐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벗어나게 되면 최대값을 머물게. 요렇게 동작하는 게 세츄레이션 연산이에요. 세츄레이션. 그래서 ARM에는 다른 CPU에는 없는데 ARM에는 이렇게 세츄레이션 우리가 되게 보면 인공지능 같은 거 구현할 때 이게 중요하거든요. 최대값 도달했을 때 최대값 도달했는데 더 값이 큰 값으로 내가 표현할 때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해 보수를 하게 되면 반대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반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여기서 더 커지면 아예 여기서 더 이상 증가 안 되게끔 최대값으로 머물게. 그 다음 여기 갔다가 최소 이 값보다 하나 작아지라 그러면 쟤네 여기에 머물게. 자, 일단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4문제 제가 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아까 바로 디지털공학 시간은 4문제 냈다 하니까 4문제를 다 학생들이 그냥 짐작해내더라고요. 요거 아닙니까? 요거. 그것도 뭐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이거 아닙니까? 하고 4문제를 다 찾아내는데 깜짝 놀랐어요. 1학년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한번 4문제를 한번 한번 추측 한번 해봅시다. 뭐 문제를 냈을까요? 자원공유 문제요. 네? 자원공유 문제요. 네, 쉐줄링. 네, 그 쉐줄링을 그러죠. 예, 쉐줄링에서 하나 냈습니다. 뭐 그게 보면 프라이트 인버전 뭐 이런 게 있었죠. 예? 프라이트 실링 뭐 이렇게 하고 그것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예, 여기도 도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냈을까요? 8051에서 하나 내긴 했는데 타이머 문제였나? 예, 8051 하나 나왔어요. 아마 타이머를 했으니까 아마 타이머 문제일 것 같은 짐작이 되네. 일단 8051입니다. 내가 타이머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이 조금 없어요. 일단 801 문제 하나. 또. 네, 캐시. 네, 캐시인데 다이렉트 맵하고 투웨이 셀 어소시에이티브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다이렉트 맵도 캐시하고 그 다음에 투웨이까지 해줬으면 됐죠. 뭐 투웨이 말고도 포웨이, 뭐 에이트웨이 뭐 이런 게 있는데 다이렉트 맵도 하고 투웨이 셀 어소시에이티브 캐시하고 그 두 개를 뭡니까? 비트 할당하는 거. 블록은 몇 비트, 그 다음에 셋 비트는 몇 비트, 그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태그는 몇 비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있죠. 그거 이제 비교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남았네. 그 다음에 하나. 이거는 1장에 이거는 뭐 너무 이거는 점수를 주려고 한 거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 아키텍처 부분 있죠. 뭐 있었어요? 시스크, 리스크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리스크, 시스크 있었고 또 뭐예요? 리들 엔디언이냐 빅 엔디언이냐 뭐 그런 거 있죠. 그 비교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나왔어요. 아키텍처 나누는 비교, 아키텍처 비교.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리스크, 시스크를 하라고 한 건지 빅 엔디언, 리들 엔디언을 비교하라고 했는지 또 뭐가 있어요? 아키텍처 나누는 방법이
하버드 구조냐, 푸어 노이만 구조냐, 그죠? 또 그것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 나누는 것 중에 한 개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세 개를 맞추네. 대단합니다. 하여튼. 자, 네 문제 이제 대충 짐작되죠? 자, 그렇게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게 낸 거라 생각을 하는데 또 내 생각하고 학생 생각은 항상 다르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